헌법재판소가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판단으로 헌재가 구인 체제로 복원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헌재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최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행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위해 임명을 보류한 것일 뿐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헌재의 판단을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행 측 법률대리인은 절차적 흠결이 있는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최대행은 당장 마흔혁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적 논란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리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느냐는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뭐 전에도 저희가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설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국회에 추천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역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의무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는 불법적 상황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 예. 불법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헌적인 행태까지 더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혹은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법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우리가 좀 헌법적으로 좀 돌아봐야 되는 지점이 네. 그 부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껏 행사를 하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나 강행 규정이 없을 때는 일부러 뭉개거나 시간을 끌거나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행태들이 그렇습니다. 워낙에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바람에 지금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강요들이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룰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걸 이대로 방치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두도록 우리 정치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의문은 좀 들긴 합니다. 예,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내란 국조특위가 윤 대통령 구치소 청문회 추진한다고요. 네, 다음 달 5일이죠. 2월 5일 하루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대면하고 질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대면에서 질의를 하려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결국 구치소로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치소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질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일 오전에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예. 오후에는 윤석열 피청구인이 있는 서울구치소 이렇게 이제 연속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당 측에서는 현장 조사에 불참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혀놓은 상태고 야당 같은 경우는 여당이 불참하든 안 하든 예. 일단 방문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합니다. 예. 뭐 이제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을 때도 현장 조사를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제대로 성립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비협조로 나올 경우에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찰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거 개헌 만료하는 참모들에게 윤석열이 아무도 모른다. 예. 심지어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와이프가 화낼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진술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의원님? 그것도 뭐 그런 얘기가 진즉 나왔어야지. 처음부터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김건희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볼 때 윤이 뭔가 결정하는데 김건희 모르게 했을 리가 없다. 그렇죠. 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다가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있었을 때 실제로 그런 게 없었으면은 그때 해명을 했어야죠. 근데 지금 와서 저러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이게 예. 내용이 나오고 하나라도 김건희 하나라도 어떻게 살려보자라는 생각, 주문 뭐 이런 걸 유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김건희한테 살리자. 사실은 진짜 우두머리를 살려야 된다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살리자. 이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글쎄요. 사실 이제 홍장원 전 차장처럼 예. 진짜 국회에 나서 떳떳하게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요. 예? 이런 연락 받아서 이거 누구 체포라는 그 명단 받아줬다가 이거 아니라고. 이건 아니더라. 그렇게 정말 하는 얘기해 보이던가. 국회 와서는 얘기도 안 하고 진술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막 경찰에 가서 얘기한다는 것도 장관들에게도 말이 또 다르고. 예. 진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런 자들을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나라가 좋아지겠지.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공부한 사람들이 저 자리에 가서 잘 하고 있겠지라는 국민들의 어떤 기대나 믿음이 있어야지 정부가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그리고 사실은 보면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실체이자 실질인데 그게 얼마나 많이 가려져 있었던가. 그러니까 각종의 이해관계와 또 카르텔로 이어져 있는 그 방벽과 또 거기에 일원으로 동참하고 있는 언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가. 사실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언론들이 취재를 해서 좀 알리고 그리고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 집단이 이거는 이 사람들 하는 행태나 그간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이런 게 문제고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냥 의대정원 2,000명만 하더라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그냥 막 추진했고 네.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거는 내외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증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만 면밀하게 한번 우리가 짚어봤어도 이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느냐라는 것만 생각을 해봤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텐데 네. 이게 그간의 어떤 그 그럴싸한 허울을 뒤집어 쓰고 국민들을 속여왔던 집단들의 모습 이거에 이제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 진짜 속지 않으셔야 된다. 속지 않아야 된다. 네. 이 이야기는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지. 윤석열이가 계엄 직전에 장관들한테 이 계엄 우리 와이프도 모릅니다. 알면 화를 낼 거다. 이거는 내가 역사적 미스테리라고 남다고 다. 아니 계엄을 하는데 굳이 마누라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 이야기를 장관들 앞에서 하면서 자랑하듯이 쉽게 표현하면 그냥 우리 와이프도 모르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당신들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저런 모질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거 참.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국가 기밀을 모두 다 김건희가 안다는 사실. 그렇죠. 아니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밤에 뭐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김건희가 자기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 얘기하고 있더라, 미쳤냐 그러다가 전 아직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윤석열 보면서도 저게 좀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그게 시즌 2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도 모르는 거다라는 그 말 자체가 김건희가 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른다고 해라. 저도 그렇게 봐요. 나는 모른다고 해라. 저도 약간 네. 그렇게 보고 저는 사실 김건희가 몰랐을 리도 없고 그렇죠. 저는 청와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 왜?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8월 달부터 알았는데 얘네들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지 혼자 윤석열 월드 이 윤석열 내내 망상 월드에서 이거는 나만 알아야지 하고 있는 거지. 특히나 안보실에서 근무했다는 HID 요원 있잖아요. HID 요원과 그 노상원, 그 올드보이라는 노상원과 그 김건희의 그 무속에 대한 어떤 그 집착 공통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뭔가 연결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이 계엄을 준비해왔던 모든 과정에서 김건희가 가장 깊숙이 제어 뒤에서 그 실 하나를 이렇게 촉진하듯이 저는 실 하나를 그냥 쥐고 이 다 듣고 발언이 있었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와 똑같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진짜. 왜 계엄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들은 명태균 때문에 혹시 김건희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윤석열의 계엄은 김건희를 위해서라는 얘기를 잠깐 자꾸 나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김건희 몰랐어라고 쉴드를 치다 보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저는 더 궁금한 게 그거야. 이상민이 경찰한테 무슨 질문을 받았을 때 이 답을 내놨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거의 각종 영장에는 김건희와의 연관성, 계엄과 김건희의 연관성이 다 기록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 그 김건희와의 연관성을 영장에도 적고 이 공소장에도 적을 정도였으면 들어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들어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상민한테 뭐라고 무슨 질문을 했길래 이상민이 이거는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이 답을 해놨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경찰이나 검찰의 질문은 김건희는 어떤 역할을 했냐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좀 이런 맥락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선 저는 사실 이 말을 별로 믿질 않아요.
저도요. 예, 이 말을 별로 믿질 않고 저는 약간 이상민도 그렇고 몇몇 관계자들한테 비슷한 답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고도의 맥인 거라고 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답변에서 저는 이 답이 나왔다는 건 맥인 거라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이상민의 증언은 그러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김건희가 원래 깜빵에 가야 되는데 깜빵을 안 갈 수도 있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거든요. 생기지 않아요. 김건희는 이미 과거에 저질러 놓은 수많은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엄과 상관없이 김건희 특검법이 이제 그 시행되면 결국에는 빵에 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이거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놨겠어요. 네. 그럼요. 이거 윤석열이 하는 모든 행위는 김건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봐봐요. 외교 나가서 처먹고만 있는 윤석열한테 김건희가 오빠 나가를 하는 그런 주제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가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마누라 지시를 안 받고 내가 독자적으로 해봐야지. 아 비상계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윤석열의 전략, 윤석열의 어떤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감옥은 싫다. 싫죠. 나 좀 감옥 꺼내줘. 좋다는 사람 없지요. 나 좀 꺼내줘. 예. 이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경찰발로 네. 굉장히 많은 단독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턱수 총리 전부 손절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뭐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모였을 때 이거 비서실장도 몰라, 우리 수석도 몰라,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몰라. 와이프가 알면 화낼 것 같아. 화낼 것 같아. 그게 보도 나왔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단독 보도. 예. 그러니까 이분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이가 네. 뭘 사고를 쳤는데 네. 사고 치기 직전에 이거 알려지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와 인상을 준다. 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할 때 상황을 좀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네. 당시에 명태균 게이트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선거법 위반 그리고 선거법, 특히요. 뭐. 예, 여론조사 그렇죠. 뉴스토마토에서 센 예. 단독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불안과 이거 걸리면 부부 내외가 전부 다 감옥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비상대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사고를 일단 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준비는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북한을 자극하는 그렇습니다. 거. 근데 당시 12월 3일 날이 뭐 기억하시겠지만 명태균 기소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하필 그날쯤, 그날이에요. 그날 그 무렵에 예. 아마 창원지검에서 지금 뭐 산단 문제라든지 이런 맞아요. 보고가 됐을 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테니까 준비를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막 이거 하자 이랬을 것 같다는 게 우리 장 기자님 말씀이네요. 네, 에라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예. 물론 이제 그 전에 치밀하게 짰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시점을 이제 잡는 그렇습니다. 거를 그렇습니다. 왜 12월 3일이냐? 하필이면? 뭐 네. 그런 얘기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도 하던데 계엄을 왜 화요일에 하느냐?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주말에 하지. 의원들 없을 때 보셨나요? 네, 그 MBC에서 MBC에서 토론하는 건데. 네. 예. 근데 그런 주장도 하지만 그 전부터 김용현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네. 본질은 내란의 본질은 외환으로 그렇죠. 보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과 관련된 시작은 수많은 그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싶었던 것 같은데 예.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이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든 둘 다 피하고 싶은 네. 건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이나 법리나 피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위 이제 본인과 함께 어떤 이 계엄에 동참했던 수하들이 전부 김용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딴소리를 하고 있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높다. 특히 내일 있을 헌법재판소의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나와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세게 진실 공방을 할 걸로 12월 보여요. 5일이죠. 예. 화요일 날. 예. 네.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외로워질 것이다. 외로워질 예. 거 보석을 힘들어질 것이다. 하기는 할 것 같은데 뭐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받아들일 가능성 저는 제 이름을 걸고 네. 제 성을 걸겠습니다. 네.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네. 윤지훈으로 바꾸겠습니다. 오. 안 받아들여지면 검사 윤석열의 꿈. 내가 육사 갔으면 쿠데타 했을 것이다. 드디어 시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요. 윤석열은 지금 제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은 지금 2판 4판으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검사 윤석열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2차 계엄이 매우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모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선관위 점령해서 22대 국회 선거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야당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국회를 해산시켜 자기 뜻에 맞는 국회를 재편하려고 했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를 무력으로 침탈하려고 했습니다. 내란이 무엇인가 하면 국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저런 폭동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란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못 하신다고 여기 나와 계시는 이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비겁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저것은 내란입니다. 창문을 깨고 국회를 진입하려고 하는 저것은 폭동입니다. 대법원 판례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윤석열 긴급 발표 시작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4분 뒤인 27분입니다. 계엄 발표 3분 뒤에 사복 차린 방첩사 요원들은 선관위를 진입했습니다. 선관위는 비상계엄 대상이 아니에요. 정보보호단 소속 방첩사 예하부대 핵심 조직 IT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요원들이 선관위를 점거했고 그 뒤에 297명 국회에 온 것보다 더 많이 갔어요. 특전사 요원들이 배치됐습니다. 계엄 발령 이전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계엄 사령관이 아니라 중앙고 출신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별도라인 지시로 이들을 선관위에 배치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조에도 여인형의 방첩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특전사 280명이 국회를 점거 침투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사전 모의해서 방첩사 요원들을 선관위와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 총선을 무력시키고 지난 총선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무력으로 재선거를 실시하려고 했던 국회 해산 작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목전에 다가오자 감옥에 가기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참혹했던 문제들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야당과 언론, 노동자, 시민, 의사들까지 자신이 불편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 이 내란의 정범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모의했던 김용현, 이상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박성재, 김영호, 조태열, 송미령, 최상목, 조규형, 오용주 모두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윤석열과 모의하고 실행했던 여인형, 박종근, 이진우 군인들은 모두 형량이 총살밖에 없는 국가반란 정범들입니다. 그리고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면서 계엄군이 출동한 것을 방기했던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국가반란, 군사반란의 정범들입니다. 이 대상 범죄들은 총살형밖에 없습니다. 헌법기관을 통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조지호, 김봉식, 오부명, 주진우, 박현수 등도 내란의 정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부르지만 나머지는 내란의 동조자, 부역자, 증인으로 부르시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내란과 국가 반란의 정범들입니다. 법무부 장관님, 국무회의 심의에 참석하셨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다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장관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 얘기는 아까 하셨어요. 말씀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법무부 장관이시고 대통령의 법무참모이십니다. 위법한 계엄에 대해서 법무참모로서 반드시 자문하시고 조언하시고 잘못된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있는 이유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만일에 지금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그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위법한 친위 쿠데타를 감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윤석열은 역사의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국민의힘의 내란정당이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국민의힘 전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구속된 대통령인데요. 지금 전부 다 내란 관련이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 내란, 군사반란,
구속 재판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 내란 조현천 계엄 문건 박근혜 대통령이죠.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내란과 군사반란으로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내란 정당인지 제가 오관왕입니다. 오관왕. 국민의힘 구속 대통령. 오관왕 중에 4명이 내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내란 정당인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 관계자들 왜 이 어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그 도움을 주고 왜 부추겼는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막 항의를 하셔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조별석 의원님 올려주세요. PPT. 건사랑 네이버 카페입니다. 김건희 팬카페라고 하죠. 저항권 말씀하셨더니 지금 저렇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저항권 발동해야죠. 그랬더니 저렇게 5.18, 4.19 별거냐. 뭐 지금 폭동 일으킬 것처럼 저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저항권입니까? 적법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적법하게 탄핵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석동현 변호사 어제 이 서부지법 폭동 전에 벌금 내준다고 했습니다. 벌금. 이 폭도들한테요. 벌금을 내준다는 건 뭡니까?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 폭동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내란을 부추기고 폭동을 부추기는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대법관 회의에서 법원 폭동에 대해서 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나라 존립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 취지로. 소위를 이 발표하신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결의문에 담긴 그대로입니다만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법관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이 불법적으로 파손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그런 법관 또 법원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태라고 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히 대법관 회의를 열어서 결의문에 담긴 바와 같이 대법관님들의 의견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사법부의 가장 최고 권위자 대법관들께서 회의를 하셔서 나라 존립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망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법원 폭동이 정말 저는 시작이 아닐까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탄핵 재판과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 폭동이 용인되고 폭동이 부추기는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 법원을 무시하고 법원을 경시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5차례에 걸쳐서 수사권과 관할과 이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법사위에서 이 영장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그널이 돼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폭동이 보면은 법원행정처장님 서부 법원의 내부 구조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폭도들이요. 왜냐하면은 CCTV를 정확하게 가서 파괴를 하고요. 전산실에 들어가서 전산 기구들을 파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7층에 있다는 것도 알고 가서 침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서부법원 판사들이나 중앙지법의 이 영장과 관련된 판사 등등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장 관련되었던 판사님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철저하게 조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 내란 관련해서 대법관, 선관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테러가 비상계엄에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고 계속해서 판사들에 대한 공격, 법원에 대한 공격이 지금 끝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법원을 지금 공격하는 국기문란 행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폭도들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올린 것 같은데 전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요.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유에 모두 해당해요. 소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등 지금 내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구속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수사기관이 그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길게 하던 걸 줄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법원 폭동 그러면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못 오해해서 법원이 폭동을 일으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난입, 폭도들의 폭동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도 요즘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네,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네. 지금 김용현 등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구속 기소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의사일정 22항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란 수계 피의자가 지금 법원을 쇼핑하듯이 어느 법원은 맞고 어느 법원은 틀리고 이러면서 또 오늘은 지금 불구속으로 뭐 재판을 받겠다는 이런 망발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김용현 등 내란 임무 주요 중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구속 기소하신 거 맞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본인은 내란 수괴거든요. 우리가 범죄단체를 봤을 때 수괴 혐의를 받는 사람은 밑에 사람들 다 구속시키는데 본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세워라 내워라 재판 받겠다고 하는 게 양형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양형이 안 맞는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 맨날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더 박스 스탑스 히어인가요? 책임 모두 자기한테 있다고. 인원 부하 직원들 모두 지금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이 내란에 가담하면서. 본인은 체포 구속도 되지 않고 어디 관저에 숨어가지고 지금 적법한 체포영장 법원에서 3차례에 걸쳐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PPT 좀 올려주세요. 검찰에서 김용현 등 구속 기소할 때 이 사건은 사실은 군형법상 작당하여 군인들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 군형법 5조에도 해당을 하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군형법을 적용을 계속 배제를 하고 있어요. 차관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전두환하고 이게 똑같거든요. 전두환은 군사반란으로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이 정치 댓글에 대해서 본인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용현하고 똑같죠.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형법 적용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과적으로는 군형법 적용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히 군사반란, 군사반란 수괴 혐의가 윤석열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되고 군사반란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밖에 법정형이 없습니다. 유념해서 나중에 기소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이 돼서 특검에서 수사하는 것도 맞지만 공수처에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빠른 시일 내에 내란 수괴를 체포 구속하는 것만이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수사기관이든 공수처든 누구든 빨리 이 내란 수괴를 체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죠. 질문사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멋있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기계. 그래서 저 수준이 침이 다 나오네. 그래서 어린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앞에 첫 번째 질문 기가 막히죠? 김용현입니다. 구속됐습니다. 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 새끼 정말 내가 적당히 하라고 그랬는데 이러니 저는 억울한 겁니다. 김용현이가 다 한 겁니다.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뭘 어떻게 봐요, 지금. 아니, 누가 봐도, 아니,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리고 최상목도 본인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줬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줬는데 그걸 받아서 자기도 또 최상목도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보는데 차관한테 줬다가 근데 왜 회의는 왜 했어? 그날 밤에 가가지고 밤늦게.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걸 확인 안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대통령이 준 거를 확인 안 해요? 장관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 그것도 계엄이 선포됐는데 무슨 내용인지 지시사항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봤다고 얘기하는 도 말이 안 되는데 최상목도 분명히 대통령이 준 걸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김용현이 적었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게 또 없습니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다른 모든 구속된 전 사령관들은 모두 다 윤석열이 시켜서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경찰청장도 그랬어요. 그럼 4명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그거예요. 혼자 맞고? 무슨 거짓말을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저렇게 뻔뻔하게. 근데 저는 웃기는 게 뻔뻔하게 하는데도 얼굴 하나 안 바뀌잖아. 그게 거짓말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릇. 평소에도 저러지 않으면 못해요, 저렇게. 물증도 있습니다. 물증. 방첩사 출동조의 단체 대화방에 문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문자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문자 소개해 주세요. 야, 저기 보면은요. 기존 부여된 구금 인원 전면 취소. 그리고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면 된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작전 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인수받아서 수방사로 구금발한다. 그리고 또 친절하게 마크를 해놓고서는 호승줄 및 수갑 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는데 너무 급한 거야. 그렇죠. 이거 지금 이거 큰 의결되겠다 이거. 맞아. 그래가지고 야 일단 다 필요 없고 우원식이랑 얘네 3명 빨리 잡아놔. 빨리. 아유 씨 빨리. 이 상황이야. 이 물증이 있습니다. 물증이 있죠. 또 물증이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직접 국정원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싹 잡아들여. 맞다.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려. 알죠? 맞아요. 그것을 통화를 하면서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메모했던 그 메모장이 또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메모장에 보면은요. 위에 이제 저 자세히 보시면 이재명, 우원식 돼 있고 그 이재명 옆에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밑에 보면은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김어준 그 밑에 이제 조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옆에 보면은 전 헌법재판관 해가지고 뭐 전 상관위원장 2명 이렇게 이제 기명이 되어 있고 그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김민웅 이건 이제 김민석 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위원장 되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권순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 전 헌 대법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뭐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물증까지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석열이가 국회의장 공관 그 계엄군들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 아이고 뭘 그 체포하는 게 아니고 퇴각하는 모습 그랬잖아. 그런데 그 CCTV가 공개가 됐는데 뭔 퇴각을 3시간 동안 하냐. 그러니까. 야 3시간 동안 그거 다 포착돼 있어 이놈아. 3시간 동안 퇴각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